왈, 왈왈왈. 마을 끝자락 작은 한옥집에서 기다란 짖는 소리가 계속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얌전하기로 소문난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문 앞에 버티고 서서 목이 터져라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진순아, 진순아. 왜 그래? 그만 짖어. 78세 할머니가 달래듯 말했지만 진순이는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현관문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더욱 격렬하게 짖어댔죠. 얘가 정말 왜 이래? 진순아, 할머니가 장 보러 나가야 한다고. 할머니는 손에 든 장바구니를 흔들어 보이며 설득해봤습니다. 하지만 진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무슨 큰 위험이라도 되는 것처럼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있었죠. 진순아, 그렇게 짖으면 이웃집에서 뭐라고 하겠어? 응? 착한 진순이는 할머니 말 잘 듣는 거지. 할머니는 무릎을 굽혀 진순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그러자 진순이는 잠시 짖음을 멈추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다시 일어서서 문 쪽으로 향하자 또다시 왈왈왈 하며 짖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3년째 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진순이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걸까요? 평생 할머니 말씀을 거역한 적 없던 순한 걔가 오늘은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이상한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새벽 6시 할머니는 언제나처럼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는 진순이가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할머니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진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습니다. 3년 전 아들이 데려다준 이 개는 할머니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진순이는 할머니의 기분을 신기할 정도로 잘 알아차렸습니다. 할머니가 우울하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주고 기분이 좋으면 함께 뛰어놀았죠. 하지만 이 평범했던 아침이 곧 예상치 못한 사건들로 뒤바뀌게 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6시, 아직 동네가 고요한 시간이었죠. 진순이는 이미 할머니 침대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이에요. 우리 진순이가 벌써 일어났네. 할머니가 몸을 일으키자 진순이는 살짝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는 조금 차분한 느낌이었어요. 할머니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일어나 간단한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에서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죠. 진순이는 언제나처럼 부엌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할머니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이들의 일상은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진순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지?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젓가락으로 저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진순이는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서 할머니는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텃밭에 심어놓은 배추와 물을 살펴보려고요. 진순이도 따라 나와서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마당 이곳저곳을 신나게 뛰어다니던 진순이가 오늘은 할머니에게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으려 했거든요. 진순아, 왜 할머니만 따라다니니? 평소에는 혼자서도 잘 놀았잖아. 할머니가 진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지만 진순이는 그저 할머니를 올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텃밭 일을 마치고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장 보러 나갈 날이었거든요. 냉장고에 반찬거리가 떨어져 가고 있었고 특히 진순이 사료도 거의 다 떨어져 가는 상황이었어요. 진순아, 할머니가 너 사료 사러 나갈게.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어. 할머니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때였어요.
지금까지 얌전히 따라다니던 진순이가 갑자기 할머니 앞으로 뛰어나와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진순아, 왜 그래? 할머니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진순이는 문 앞에 딱 버티고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할머니가 외출할 때 아쉬워하면서도 순순히 배웅해주던 진순이가 말이에요. 진순아, 비켜야지. 할머니가 나가야 한다고. 할머니가 다정하게 말하며 진순이를 살짝 밀어봤지만 진순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자리를 지키며 할머니를 올려다보고 있었죠. 할머니는 이런 진순이가 신기하면서도 조금 답답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야 하는데 진순이가 이렇게 막고 서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우리 진순이가 오늘 왜 이러지? 평소와 다르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진순이가 아픈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나가는 걸 싫어하게 된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진순이는 여전히 문 앞에 서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절실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할머니에게 제발 나가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진순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진순이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래, 진순아. 할머니가 조금 더 기다려볼게. 할머니의 말에 진순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는 여전히 물러서지 않았어요.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 진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진순이는 여전히 현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문지기라도 된 것처럼 말이죠. 진순아, 할머니가 정말 장 보러 나가야 하는데. 할머니가 다시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하지만 진순이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며 할머니를 바라볼 뿐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진지해서 할머니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진순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집이 세졌나? 할머니는 일단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설거지도 해야 했고 빨래도 널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것은 평소 할머니가 집안일을 할 때 혼자서 뛰어놀거나 낮잠을 자던 진순이가 오늘은 할머니를 한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부엌 입구에 앉아서 할머니를 지켜봤고 빨래를 널 때도 뒤따라와서 할머니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틈틈이 할머니 주변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어요. 진순아, 할머니한테서 무슨 냄새가 나니?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지만 진순이는 그저 할머니를 빤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할머니는 다시 외출을 시도해봤습니다. 냉장고에 들어있던 마지막 우유도 다 떨어졌고 저녁에 먹을 반찬거리도 없었거든요. 진순아, 할머니가 정말 나가야 해. 우유도 없고 반찬도 떨어졌어. 할머니가 현관으로 향하자 진순이는 재빠르게 할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할머니에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뭘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니? 할머니는 진순이 말을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의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현관문을 바라보며 자리를 지켰어요. 그때 마침 옆집 김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게이트볼 연습하러 나오라고 부르러 온 것이었어요. 순자야, 나와서 게이트볼이나 하자. 날씨도 좋은데. 그러고 싶은데 우리 진순이가 자꾸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 할머니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김할머니는 진순이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진순이가 왜 저러지? 평소에는 얌전하던 애가. 나도 모르겠어. 아침부터 계속 저러고 있어. 두 할머니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진순이는 현관문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김할머니가 진순이에게 다가가자 진순이는 낑낑거리며 몸을 비틀었어요. 하지만 자리는 절대 뜨지 않았죠. 이상하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김할머니의 말에 할머니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순이가 아프다면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데
이렇게 문을 막고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진순아, 아픈 거야? 어디가 아픈지 할머니한테 말해봐. 할머니가 진순이를 자세히 살펴봤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아픈 곳이 없어 보였습니다. 털도 윤기가 났고 코도 촉촉했어요. 다만 평소보다 조금 예민해 보이긴 했죠. 김할머니는 잠시 더 지켜보다가 먼저 나갔습니다. 게이트 볼장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면서요. 할머니는 혼자 남아서 다시 진순이와 마주했습니다. 진순아, 할머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렇게 막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진순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더니 살짝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문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이대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진순이가 할머니를 막으면서도 계속해서 할머니 곁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위험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런 진순이의 마음을 알아차릴 수 없었어요. 참 신기한 일이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진순이를 바라봤습니다. 분명 이 작은 생명체가 자신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전 11시가 되자 할머니는 정말 답답해졌습니다. 냉장고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고 점심을 해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진순이 사료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순아, 할머니가 정말 나가야 해. 너 사료도 사러 가야 하고. 할머니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진순이는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할머니가 현관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갈 때마다 더욱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때 진순이가 갑자기 작은 소리로 컹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짖는 소리와는 달랐어요.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한 소리였죠. 마치 할머니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니? 할머니는 정말 모르겠어.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진순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계속해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눈빛에는 뭔가 절박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진순이가 갑자기 할머니 쪽으로 다가와서는 할머니의 손목을 살짝 물었어요. 아프게 물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할머니의 주의를 끌려는 행동이었죠. 진순아, 왜 그래? 할머니가 놀라서 손목을 보는 순간 진순이는 다시 현관문 앞으로 뛰어가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돌아보며 다시 작은 소리를 냈어요. 이때 마침 옆집 이웃인 영희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진순이의 이상한 신랑이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까부터 진순이가 계속 우는 소리가 들려서. 아, 영희 엄마. 우리 진순이가 아침부터 이상해. 나가지 못하게 자꾸 막아서.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하자 영희 엄마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녀도 진순이가 평소 얼마나 얌전한 개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혹시 밖에 무서운 게 있나요? 큰 개나 이상한 사람이라도? 영희 엄마가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조용한 마을 풍경이었어요. 아니야,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진순이가 자꾸 이래. 그때 진순이가 갑자기 영희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영희 엄마의 치마를 살짝 물고 할머니 쪽으로 끌어당기려 했어요. 마치 영희 엄마에게 할머니를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진순이가 정말 이상하네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영희 엄마도 진순이의 행동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개의 장난이 아니라 뭔가 절박한 이유가 있어 보였거든요. 할머니,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영희 엄마의 질문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아침에도 평소처럼 일어났고.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조금씩 느끼고 있던 미묘한 변화들이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다거나 가슴이 약간 답답하다거나. 하지만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진순이는 계속해서 할머니와 영희 엄마 사이를 오가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꼬리는 바닥에 내려뜨리고 귀는 뒤로 젖혀진 채로요. 이는 개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걱정이 많을 때 보이는 행동이었어요. 할머니, 오늘 하루만 집에 계시는 게 어떨까요? 진순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희 엄마의 제안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텅 비어 있는 상황에서 하루를 더 버티기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먹을 게 정말 없어서 라면이라도 사러 가야 하는데. 그럼 제가 대신 사다 드릴까요? 영희 엄마의 제안에 할머니는 고마워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진순이는 이런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할머니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리고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애절해서 할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진순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말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는 걸까? 할머니는 진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진순이가 이렇게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분명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영희 엄마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서 진순이와 마주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어느새 정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는데도 집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순아, 할머니가 정말 배고픈데. 조금만 나갔다 올게. 할머니가 다시 한번 시도해봤지만 진순이는 더욱 단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현관문 앞에 엎드려서 몸 전체로 문을 막았어요. 마치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때 진순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할머니 주위를 빙빙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킁킁거리며 할머니의 냄새를 맡았어요. 특히 할머니의 가슴 부근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진순아, 할머니한테서 이상한 냄새라도 나니? 할머니가 자신의 옷을 들어 냄새를 맡아봤지만 평소와 다른 점은 느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순이는 계속해서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중 게이트 볼장에서 돌아온 김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박할머니와 함께였어요. 순자야, 아직도 진순이가 그러고 있어? 응, 아침부터 계속 이래. 정말 모르겠어. 새 할머니가 진순이를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박할머니는 평생 개를 키워본 경험이 많았거든요. 이상하네. 개가 이렇게 행동할 때는 보통 이유가 있어. 지진이 날 때도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던데. 박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진? 설마 지진이 올까? 김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하늘은 맑았고 날씨도 화창했어요. 지진이 올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주인한테 무슨 일이 생길 때도 그런다고 들었어. 개들이 사람보다 훨씬 예민하거든. 박할머니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뜻일까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다고? 난 괜찮은데.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할머니는 이상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아침부터 계속 느꼈던 미묘한 변화들이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가슴이 약간 답답하다거나 평소보다 숨이 조금 차다거나 어깨가 무겁다거나.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주 느끼던 것들이었어요. 진순이는 할머니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박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박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은 후 다시 할머니 쪽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어머, 진순이가 나한테 뭔가 말하려는 것 같네. 박할머니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순이는 박할머니를 할머니 쪽으로 밀어내려고 했어요. 마치 할머니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죠. 진순이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뭔가 우리가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김할머니도 진순이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진순이는 새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계속해서 작은 소리를 냈어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야, 오늘 하루는 정말 집에만 있는 게 어때? 진순이가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박할머니의 조언에 할머니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배는 고팠고 진순이 사료도 정말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먹을 게 정말 없어서. 그럼 우리가 뭘 좀 가져다 줄게. 라면이라도. 김할머니와 박할머니가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치며 살지 않았던 할머니였거든요. 그때 진순이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다가와서는 할머니의 팔을 가만히 안았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할머니를 껴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애절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우리 진순이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순이의 눈빛에서 뭔가 간절한 것을 느꼈거든요. 단순한 개의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할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알겠어, 진순아. 할머니가 오늘은 집에 있을게. 할머니의 말에 진순이는 처음으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관문 근처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할머니가 마음을 바꿀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죠. 김할머니와 박할머니는 할머니를 위해 간단한 식료품을 사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었어요. 정말 고마워. 내일은 꼭 나가서 직접 살게.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이 오기 전에 정말로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 2시가 되자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와 박할머니가 가져다 준 라면으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한 후였어요. 진순이는 여전히 현관문 근처를 지키고 있었지만 할머니가 외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로는 조금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진순아, 이제 좀 안심이 되니? 할머니가 진순이를 부르자 진순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 주변을 맴돌며 계속해서 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특히 할머니가 손으로 가슴을 만질 때마다 더욱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할머니는 텔레비전을 켜고 오후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이런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을 텐데 오늘은 왠지 집중이 잘 되지 않았어요. 가슴이 계속 답답했고 어깨도 무거웠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네.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어깨를 돌려봤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의 이런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슴을 만지거나 어깨를 돌릴 때마다 즉시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서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오후 3시경 할머니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머리가 조금 어지러지라면서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이게 뭐지? 할머니가 소파에서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진순이가 번개처럼 달려와서 할머니의 다리에 몸을 기댔어요. 마치 할머니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 같았죠. 진순아. 할머니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지러움은 잠시 후 사라졌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은 계속 남아 있었어요. 진순이는 할머니가 다시 앉은 것을 확인한 후에도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가까이 다가와서 할머니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할머니를 올려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진순이가 할머니 걱정해 주는구나. 할머니는 진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마음도 커져가고 있었어요. 몸의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거든요. 오후 4시가 되자 할머니는 왼쪽 어깨와 팔에 묵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오래 들고 있었던 것처럼 뻐근했어요.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할머니가 어깨를 주무르는 순간 진순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작은 소리로 끙끙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더 절박한 소리였어요. 진순아, 왜 그래? 할머니가 어깨만 아픈 건데. 하지만 진순이는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주위를 돌면서 계속 킁킁거렸고 때로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핫기도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가슴 중앙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어요. 마치 누군가 가슴을 꽉 쥐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통증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이 할머니를 크게 당황시켰어요. 진순이는 할머니의 이런 반응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컹컹거리며 짖기 시작했어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것 중 가장 격렬한 반응이었습니다. 진순아, 왜 그렇게 짖어? 할머니가 괜찮다고. 하지만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지속되었고 더 강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서 앞으로 몸을 숙이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이게 뭐지? 진순이는 이제 정말 미친 듯이 지저댔습니다. 그리고는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서 문을 핥히며 왈왈왈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마치 누군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의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숨쉬기도 어려워졌어요. 이제야 진순이가 왜 그렇게 자신을 막았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순아. 할머니가 진순이를 부르려던 순간 가슴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견딜 수 없을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소파에서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진순이의 짖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짖음이 아니었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왈, 왈왈왈. 그 소리는 평소의 짖음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 절박하고 더 간절했습니다. 마치 온 힘을 다해 세상에 외치는 것 같았죠.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이 계속되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침부터 진순이가 그렇게 자신을 막으려 했던 이유를 말이에요. 진순아, 고마워. 할머니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 곁으로 달려와서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하찼어요. 그리고는 다시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서 더욱 크게 지저댔습니다. 이때 옆집 영희 엄마가 뛰어왔습니다. 진순이의 이상한 짖음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영희 엄마가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의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조차 어려웠거든요. 진순이는 영희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더욱 미친 듯이 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핥히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려 했어요. 할머니, 대답해주세요. 영희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어요. 여기 있어요. 도와주세요. 할머니의 약한 목소리를 들은 영희 엄마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할머니가 이렇게 약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분명 큰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할머니, 문 열어주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현관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진순이가 그 상황을 이해했는지 갑자기 현관문 쪽으로 뛰어가더니 앞발로 문고리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문을 열 수는 없었지만 영희 엄마에게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행동이었어요. 영희 엄마는 진순이의 행동을 보고 즉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급히 할머니 집 뒤쪽으로 돌아가서 평소 열어놓던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영희 엄마가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쥔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큰일 났다. 구급차를 불러야겠어. 영희 엄마는 즉시 전화기로 달려가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 사이 진순이는 할머니 곁으로 와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짖지는 않았지만 할머니를 한시도 떠나지 않으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급하게 구급차 좀 보내주세요. 할머니가 가슴을 아파하시면서 쓰러지셨어요. 영희 엄마의 다급한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곧 출동하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은 영희 엄마는 할머니 곁으로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고마워요. 진순이가 아침부터 막았어요. 할머니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영희 엄마는 그제야 아침부터 진순이가 보인 이상한 행동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진순이가 할머니 아픈 걸 미리 알았구나. 영희 엄마가 진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순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때 김할머니와 박할머니도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진순이의 짖음소리와 구급차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죠. 무슨 일이야? 순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가슴을 아파하시면서요. 영희 엄마의 설명에 두 할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진순이가 아침부터 그런 이유가? 박할머니가 진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걔가 정말로 주인의 위험을 미리 감지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진순이가 정말 똑똑하구나. 할머니 아픈 걸 미리 알았네. 김할머니도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순이는 사이렌 소리를 듣자 갑자기 일어서더니 현관문 쪽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는 꼬리를 흔들며 작은 소리로 짖었습니다. 마치 드디어 도움이 왔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구급대원들이 들어와서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재고 심전도를 찍었어요. 심장에 이상이 있어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겠어요. 구급대원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진순이 덕분에 빠르게 발견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할머니를 들것에 올리는 동안 진순이는 계속해서 할머니 곁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진순이를 보며 고마운 눈빛을 보냈어요. 우리 진순이. 고마워. 구급차가 출발하기 전 영희 엄마가 진순이를 안고 말했습니다. 진순아, 내가 할머니를 구했어. 정말 대단한 개구나. 진순이는 구급차가 떠나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할머니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습니다. 할머니는 응급처치를 받은 후 심장내과로 옮겨졌어요. 영희 엄마가 급히 할머니의 아들에게 연락을 했고 그는 서울에서 차를 몰고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인 이 의사는 20년 넘게 심장병 환자들을 치료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환자분이 심근경색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병원에 오셔서 큰 문제 없이 치료할 수 있었어요. 의사의 설명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보통 심근경색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환자분의 경우는 상당히 초기에 발견된 것 같아요. 누군가 미리 이상 징후를 알아챘나요? 영희 엄마가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진순이가 아침부터 할머니의 외출을 막았던 일, 계속해서 할머니 주변을 맴돌며 걱정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 필사적으로 짖어서 사람들을 불렀던 일까지 말이에요. 의사는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개들이 사람의 건강 이상을 감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난 경우는 처음 봅니다.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개들은 후각이 사람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까지 뛰어납니다. 심근경색이 오기 전에 몸에서 나는 미세한 화학물질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진순이가 그런 변화를 미리 알아챈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진순이가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할머니를 구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만약 할머니가 밖에서 쓰러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희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랬다면 발견이 늦어져서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심근경색은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특히 혼자 계시는 할머니가 밖에서 쓰러지셨다면. 의사는 말끝을 흐렸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진순이가 정말로 할머니의 생명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할머니의 아들인 민수 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급히 달려와서 어머니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아들아. 우리 진순이가 날 구했어. 할머니는 아직 약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진순이 이야기를 꺼내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 씨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들으며 점점 놀라워했습니다. 자신이 데려다 준 개가 어머니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정말 진순이가 그랬다고요? 네, 정말이에요. 아침부터 할머니가 나가지 못하게 막았어요.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안 것처럼요.
영희 엄마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사가 민수 씨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이런 똑똑한 개와 함께 살고 계시니까요. 만약 진순이가 없었다면 민수 씨는 감동받았습니다. 3년 전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드리려고 데려다 준 개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진순이를 꼭 데리고 와서 어머니께 보여드려야겠어요. 민수 씨의 말에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에는 동물을 데리고 올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진순이와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나도 모르고 있었어. 진순이가 이렇게 똑똑한 줄은.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간호사로 일했었는데 그때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어. 정말 신기한 일이야. 이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간호사 출신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할머니가 증상을 더 잘 알아차리셨을 텐데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거야. 나도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진순이가 그렇게 걱정하는 걸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할머니의 말에 의사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간호사 출신 할머니보다도 먼저 위험을 감지했다니. 이때 영희 엄마가 궁금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진순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할머니가 병원에 오신 걸 알고 있을까요?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봤는데 진순이가 할머니 집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치 할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진순이 걱정하고 있겠구나. 이틀 후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의사는 앞으로 약물 치료와 정기 검진만 받으면 일상생활에 문제 없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진순이 덕분에 조기에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민수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차 안에서 할머니는 계속 진순이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순이가 잘 있을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영희 엄마가 잘 돌봐주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 진순이와 떨어져 있으니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집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진순이가 대문 앞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마치 할머니가 언제 돌아올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진순아. 할머니가 부르자 진순이가 번개처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뛰어오르지는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할머니 곁에 다가와서 할머니의 다리에 살짝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아직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우리 진순이 할머니 걱정 많이 했지? 할머니가 진순이의 머리를 쓰다듬자 진순이는 작은 소리로 끙끙거렸어요. 그 소리에는 그리움과 안도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 엄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진순이가 이틀 내내 여기서 기다렸어요.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대문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순이가 자신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진순아, 미안해.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했어. 진순이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머니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할머니는 진순이와 함께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 씨도 함께 자리했어요. 진순아, 내가 할머니를 구했다는 거 알고 있지? 할머니가 진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 할머니가 아픈 걸 미리 알고 막아준 거라고. 진순이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민수 씨가 감동받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순이를 데려다 드린 게 정말 잘한 일이었네요. 진순이가 어머니의 생명의 은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러게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려고 키우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작은 강아지를 데려다 주며
어머니 외롭지 않게 키워보세요 라고 했던 그날을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어. 할머니가 진순이를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순이가 평소에도 정말 똑똑했어. 내 기분 상할 때마다 옆에 와서 위로해주고 내가 슬플 때는 같이 슬퍼해주고. 민수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걔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몸 상태를 다 알 수 있다니. 그때 진순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할머니 앞에 앉아서 아빠를 들어올렸어요. 마치 할머니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 같았죠. 진순아, 악수하자는 거야? 할머니가 손을 내밀자 진순이가 아빠를 할머니 손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와 진순이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교감이 흘렀어요. 고마워, 진순아.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순이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대답하는 듯 했어요. 이때 김할머니와 박할머니, 그리고 몇몇 이웃들이 할머니의 퇴원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정말 다행이다. 진순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했네. 이웃들은 진순이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제 진순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마을에 이런 똑똑한 개가 있다니 자랑스러워. 박할머니가 진순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모든 이웃들이 돌아가고 할머니는 진순이와 둘만 남았습니다. 민수 씨도 서울로 돌아간 후였어요. 진순아, 이제 우리 둘이네. 할머니가 진순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 곁에 가만히 누워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할머니 잘 부탁해. 내가 있으니까 든든하다. 진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걱정 마세요. 제가 항상 지켜드릴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진순이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 침대 옆에서 조용히 잠들었어요. 하지만 가끔씩 눈을 떠서 할머니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도 알고 있었어요. 진순이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할머니와 진순이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곁에도 이런 특별한 존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반려견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